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흐름까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기관은 코스피에서, 외인은 코스닥에서 물량 좀 담았고 개인은 좀 방향성을 살피는 흐름 보였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곳 이 두 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철강주 강세 속에 동국제강 양 매수가 몰렸고 급락했었던 한화오션도 오늘은 양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여기에 이 양 매수 행진이 이어지면서 LG 디스플레이가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테마 강세 속에 TSI, 한농화성이 상승률 상위, 여기에 SL은 현대차와 GM의 협력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잠시 살펴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집중해 주셨을지 먼저 송가람 대표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대형주들 최근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이 전 세계적인 불경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아직까지 증시가 크게 회복되지는 않은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인 수급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년 그리고 지금 코스피에 대한 전망치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의 흐름, 실적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죠. 패널 출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에 대한 의견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네.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을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본다면 외형 성장과 함께 비용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매출 증가에 따른 계속적인 판매가 가입나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이 축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아무래도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개선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지금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행보했고 이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높지 않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현재 주가에 크게 반응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는 점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모아볼 만하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섹터 계속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 첫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수급의 향방을 체크할 필요성, 여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지금 주가 밸류가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렸네요.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이제 동국제강 종목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관세 얘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도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말 외면받고 있었던 섹터인과 동시에 관세 타격까지 받으니까 야, 이거는 뭐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관세 얘기를 꺼내면서 그쪽 섹터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그 섹터들이 투자하기 좋은 섹터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는 이 섹터들에서 부가 많이 창출될 게 예상되니까 미리 관세를 세팅해서 그 부가 다른 나라로 나가는 거를 이제 좀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금 현재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기본적으로 철강은 뭐 조선이나 자동차, 향후 경기가 좋아졌을 때 대표적으로 수요가 올라가는 원자재 중에 하나고 인프라 같은 건설 쪽에도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하나죠. 알루미늄은 이 인프라나 재건에서 이제 쓰이는 게 철강이라면 반대급부로 방산이 이제 좀 성장하게 되면 수요가 올라가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말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데 원래 이제 방산과 재건은 시속 게임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는, 그래서 해칭 개념으로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방산 관련된 업황과 그다음에 재건 관련된 업황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작용을 기대하면서 미리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 세팅을 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관세를 시도하다 보니까 각자 국가들이 보호무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됐고 크게 비난하기 좀 어려운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제 이 저가 물량을 밀어내는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산 철강 후판 반덤핑 과세를 이제 진행하면서 원래 기존에 한 20에서 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훨씬 넘어서는 대략 한 28에서 38% 최대 38%까지도 관세가 이제 매겨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훨씬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관세를. 미국이 25% 매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술 더 뜰 수도 있습니다. 거의 40%까지 최대치로 이제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제시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진행이 된다. 오기 전에 이제 속보도 나왔었는데 베트남 쪽에서도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고 네. 아마 이제는 완전히 갈라서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사회주의 국가들 그 정치 이념이 좀 맞는 국가들끼리 서로 돕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끼리 또 모이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 오히려 관세를 미국이 부과한다라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이제 철강 산업들이 어려워진 게 관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저가 물량 때문에 힘들어진 거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게 되면 좀 관세 25%? 글쎄요. 그것보다도 이제 시장 파이가 커졌을 때 얻어오는 이익치가 훨씬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가가 다시 또 회복되고 있는 기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보고 지금 방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봤을 때 조선까지도 이제 군함 카테고리로 묶이면서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LNG 추진선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랑 일본에 많이 밀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LNG 추진선으로 넘어가면서 기술력으로 다시 이제 패권을 뺏어온 거거든요. 조선향 후판 수요가 전체 판매량의 거의 한 56%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조선 산업과 밀접하게 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추후에 국내 철강 기업들의 이제 판가 인상이나 판매량 확대도 좀 기대가 되고요. 결국 이제 중국 물량을 아무래도 가성비를 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던 물량들 역시도 가격 경쟁력이 이제 생기지 않으니 한국 철강사들 제품을 이제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선사들이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가성비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수요는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1등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물량을 다 감당을 못해서 남는 물량들이 지금 중국으로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프리미엄을 더 붙여도 결국은 사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어차피 다 돌아갑니다. 풀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공장이 더 없으니까 팔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은 굉장히 이제 공장 짓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생산을 세팅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수요 늘어난다고 그 물량 캐파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철강 가격을 조선 가격으로 충분히 전가시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조선 업황만 좋은 게 아니라 낙수효과를 조선 업황이 좋아지면서 한국 철강사들도 같이 볼 수 있겠다. 중국 철강사가 아니라 한국 철강사가요. 그리고 이제 후판 가격이 톤당 한 10,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른 철강사들 대비해서 동국제강이 좀 더 이익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톤당 한 10,000원 정도 후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대략 한 5% 정도 증가할 거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다른 경쟁 철강사들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이익률 성장치가 높은 거기 때문에 동국제강이 거기서 이제 두각을 많이 드러낼 걸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서 제가 철강 관련된 종목들 동국제강 말고도 먼저 철강주로 제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트럼프가 LNG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송유관이나 정유관 관련된 종목들로서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를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동국제강은 이제서야 출발했지만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에 이미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 것뿐 이전부터 미리 움직임은 나오고 있었다. 네. 그래서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도 결국에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을 종목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 철강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 수는 있겠지만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 특히 동국제강 같은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신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강주들을 선취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호경기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이 강세를 띨 거고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 중무장대 산업들이 불꽃을 터뜨리는 장이 이제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런 종목들이 튀기 시작한다는 건 증시가 이제 급락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튀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네. 조심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2018년도 사이클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인프라나 중무장대 산업들이 마지막에 피크치고 일제히 피날레로 치면서 급락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대시세를 이제 또 보여주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철강주들이나 뭐 건설기계, 건설 종목들까지 최근 움직이는데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많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강력하게 이제 테마까지 형성되면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면 조심하시긴 하셔야 된다.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오늘 동국제강에서 출발해서 지금 저희가 관세 조치, 글로벌 시장 동향 관전 포인트까지 자세히 짚어드렸고 세아제강도 함께 또 말씀을 해주셨고 전반적인 시장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종목 정리해볼게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 LG 디스플레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개선세가 계속되고 있는 OLED 시장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동국제강은요? 네, 이제 철강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건설, 시멘트 이쪽까지도 인프라 전반에 확대되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관심 가져볼 섹터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오늘 두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조선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작년부터 그리고 상반기 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이 가장 좋은 업황 중에 하나인 조선 섹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하나오션의 주가 흐름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가 계속해서 움직이는지 이 섹터를 추가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지 추가적으로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인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앞서서 얘기해왔던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앞으로의 방향 이것들이 아무래도 선행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앞서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부분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대표적인 부분 바로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에 있었던 관세 부분 이 부분 25% 정도의 관세가 선행되었던 부분은 같은 국가에 또 반영을 하겠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 관세 이 부분을 FTA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또다시 물게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단기로도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통해서 관련된 산업 충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조선 섹터라든지 이런 진영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방산 쪽 추가적인 이런 흐름들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됐을 때는 분할로 다시 접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국방 관련된 부분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산 업종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미국의 국방비 감소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죠. 하지만 이 국내 조선주들의 악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의 정부 비용 전체적인 이 비용에 대한 감축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 한 섹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고 이 부분을 억제하겠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도 빅3 조선수 단기로 조춤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리고 기업 평가에 대한 부분도 단기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증권사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의견을 중립으로 매수에서 중립으로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흐름 미국의 흐름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자금이 집중되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성장주 같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한번 집중이 됐던 자금 흐름은
옮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고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단기로 이런 충격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과 하나오션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 궁금해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셨을 텐데 우선은 들고 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이제 트럼프가 찍어준 투자 답안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철강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가 어떻게 투자 답안지를 찍어줬냐?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는 그 섹터가 투자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철강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게 방산이거든요. 그래서 방산주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다음 이제 그런 원자재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번에 관세 부과한 게 각 섹터 업종에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에다 부과하겠다고 했죠. 그 산업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적극 육성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불경기 이후에 호경기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결국 자동차나 반도체, 의약품들은 성장이 될 수밖에 없고 나라를 이제 먹여 살리는 국부 핵심 코어 산업 중에 하나니까 결국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불경기로 많이 어려웠는데 앞으로 좀 좋아질 걸로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뭐 관세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관세 피해 보는 거 아니냐, 뭐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하면은 거기서 생산해서 넘어가는 우리 자동차들도 다 관세 부과된다 이러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 시장 파이가 막대하게 커지게 되면 그 관세를 상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과정 안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이느냐가 중요한데 현대차는 실제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맞춰서 공장도 많이 짓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트럼프가 4월 2일 날 자동차 관세를 이제 한다라고 하면서 좀 그 전후로 해서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좀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4월 2일 자동차 관세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랑 이제 반도체도 진행이 될 건데 이때 자동차 관세로 인해서 전후로 흔들리면 매수 찬스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가 이제 이 자동차 관세를 탈피하기 위해서 GM이랑 협력을 해서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GM이랑 협력을 하면서 북미 시장을 오히려 확대를 더 크게 늘려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GM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북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거니 정말 좋은 찬스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북미 시장이 이제 확대된 이후에 현대차랑 이제 GM에다가 모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설명해드리는 SL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차와 GM의 이제 협력으로 인해서 북미 시장 확대까지 기대된다고 하면 이런 부품 기업들은 당연히 낙수 효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미국 법인이 견조하게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인도 법인도 지금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그런 저렴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서 막대한 땅과 그 다음에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많은 인구를 예로 들었을 때 인도를 지금 다음 대체제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좀 거듭 말씀드리는 게 국가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인도가 굉장히 또 유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인도 시장의 이제 성장성을 집중해 봤을 때 이제 SL이 GM과 이제 현대차를 등에 업고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동차 섹터 자체가 현대차 그룹과 함께 힘입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랑 같이 좀 묶어가지고 SL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오늘 SL을 시작으로 이 자동차 관련주 관세 조치로 흔들린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SL 한마디는요? 네, 이제 트럼프가 찍어준 투자 답안지 아직 안 올라간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철강입니다. 이제는 담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답안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송가람 대표님 하나오션 한마디는요? 네, 조선주 단기 흐름 주의할 필요 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 회복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마지막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마지막 회사 대한항공 가지고 왔습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밸류업 기업 중에 하나죠. 이 밸류업 관련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시총 상위 종목분들 그리고 2년 연속 여기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이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시장은 그에 비해서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이냐라고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 대형주 위주, 밸류업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크게 높지 않은 종목군들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밸류업 종목들 중에서도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아시아나항공을 최종 인수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대형 항공사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계절, 환율, 유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매출 증가 부분에 있어서 호재들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 화물 운송량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항공사의 탄생, 그리고 항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운송량 증가,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여기에서 기대해 볼 만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 세 가지를 함께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자, 이창대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저 역시도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대한항공을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정도 전에도 장기적으로 대한항공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쵸.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아직 뭐 그렇게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그게 의미하는 거는 매수해도 좋을 만한 자리가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전통 에너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의 수혜를 대표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조정을 준 지도 벌써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2년 정도부터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뭐 23년, 24년도까지 바닥을 이제 형성해주고 이제 25년 들어서면서 겨우 고개를 들락말락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전통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결국 이제 저유가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 수준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라 치면 떨어지고 올라갈라 치면 떨어지고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유가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원유 가격 자체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지 않고 바닥 부분에서 이제 유지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때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트럼프 취임하고 공급 늘린다고 하니까 바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유가 안정세를 좀 확인해 보시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의 대부분이 또 이제 연료비로 들어가고 거기 이제 유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이렇게 낮은 상태를 유지해 주게 되면은 저유가가 지속되고 또 환율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좀 환율이 안정될 거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대해 봤을 때 대한항공에는 굉장히 좀 호재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4년도 매출 역시도 이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국제선 여객 사업이랑 화물 사업이 증가하면서 이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은 불경기가 왔을 때 오히려 외형 확장을 하고 몸집을 불리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을 품으면서 대한항공이 지금 그런 외형 확장에 성공했고 오히려 저비용 항공사들과 다르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형 항공사로서 가장 대표격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잘 이용해 보실 수 있겠다. 아직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수 찬스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이 함께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 시장 환경, 밸류, 그리고 외형 확장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송 대표님. 네, 밸류업 프로그램 중에서도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항공 섹터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은요? 네, 저유가 지속과 환율 안정 수혜를 받다 보니 환율과 유가에 주목하면서 주가 추이를 살펴보자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함께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